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푸미탐 태국 부총리가 태국이 미얀마로의 전력, 연료, 인터넷 공급을 중단한 후 일부 시위가 발생했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경 지역 콜센터 사기 조직 근절을 위한 것이며 태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미얀마의 태국산 제품 수입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2월 12일과 16일 미얀마 및 캄보디아 방문 후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경에서 연료 밀반 출입 발생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루자는 콜센터 조직과 공모한 혐의로 처벌될 것입니다. 태국 경찰이 2025년 2월 12일 불교 명절 마카부차를 맞아 전국적으로 24시간 동안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시간은 2월 11일 자정부터 12일 자정까지이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1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사찰과 공공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판매 단속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태국 교통부가 2025년 2월 12일 불교 명절 마카부차를 맞아 하루 동안 세계 고속도로 노선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료 통행이 적용되는 구간은 찰름마하나콘 시랏, 우돌라타야이며 이용시간은 2월 12일 0시 1분부터 24시까지입니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이 방콕시청을 방문해 차찻 방콕 주지사와 건축허가 부패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는 내각에 관련 대책을 제안했으며 내각은 2024년 9월 27일 이를 승인하고 내무부에 실행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용 안내서 제작,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 심사기간 설정 방식, 부패 민원 통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태국 내각이 2025년도 예산에서 중앙예비비 1억 9,043만 바트를 활용해 미세먼지 긴급 대응 시행 비용을 지원하기로 승인했습니다. 예산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대중교통요금 보조에 사용되며 방콕 대중교통 BTS 1억 3,300만 바트, 방콕 대중교통공사 버스 5,100만 바트, 태국 국유철도 400만 바트 지원이 포함됩니다. 한편 MRT 및 공항철도의 1억 3,900만 바트 규모 요금 보조금은 기관 자체 수입에서 충당됩니다. 패통탄 총리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류 판매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주류 판매 제한이 경제 회복과 정부의 어메이징 타일랜드 관광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주류 판매 금지, 불교 기념일 금주, 온라인 판매 금지 등 일부 규정이 코로나19 시기 또는 1972년에 도입된 만큼 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총리는 외국 관광객이 불교 기념일의 금주 규정을 미리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SCB은행 최고 경영자가 제안한 국가부채 한도 70% 상향 조정에 대해 현 재정 여력이 부족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피차이 장관은 부채 한도 확대는 곧 정부의 부채 증가를 의미하며 이를 결정하기 전 예산 운영 방식과 세수 확보 방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세 징수의 공정성과 효율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부채 한도 조정은 최후의 선택지로 지금은 이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전기 픽업 트럭 브랜드 리다라가 2024년 태국 시장에서의 사업 확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신차 출시, 현지 조립 공장 설립, 유통망 확대를 포함합니다. 리다라 오토모바일 태국법인 총괄 매니저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전기 픽업 트럭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올해 판매 목표를 1만 대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쇼룸 및 서비스 센터를 현재 15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투자자 및 파트너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국 내 조립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 생산과 함께 우엔들 전기 픽업 트럭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라용주에서 발생한 여성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 확대 성형 보형물 추적에 나섰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특정 브랜드의 240cc 가슴 보형물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품에는 일련 번호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미국의 제조업체와 태국 내 유통업체를 조사했으나 해당 모델은 태국에서 공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유럽,
미국, 중국 등지에서만 판매된 하나당 10만 바트 되는 고급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제조사 본사와 추가 협력을 통해 해당 제품이 어떤 나라와 미용 클리닉으로 판매되었는지 추적 중이며 이를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사건 수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뿌라추압 키리칸주 경찰이 방콕발 나콘 시탄마라탱 장거리 버스에서 미얀마 국적 불법 이주자 2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검문소에서 차량을 조사하던 중 운전석 뒤 휴식 공간에서 9명, 승객으로 위장한 13명이 여행 허가서 없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운전사, 버스 직원, 승무원 등 태국인 3명을 불법 이민자 은닉 및 밀입국 방조 혐의로 체포하고 미얀마 국적자들은 불법 입국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2월 10일 오후 3시 20분 푸켓을 출발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아에로플로트 SU-277편이 기체 기술적 결함으로 5시간가량 공중 대기 후 수완나품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타이항공청은 사고 보고 직후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했으며 소방구급팀을 배치해 안전조치를 수행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오후 9시 11분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고 승객 331명과 승무원 15명은 안전하게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